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용갈님이신데요. 더빅스쿨 게시판에 부동산 관련된 진료 고민에 본인이 맞게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분이 지난 여름에도 한 차례 소개가 됐던 분인데 이번에 또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이분께서는 학교는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3학년 2학기 재학 중, 현재 나이는 25살입니다. 어학점수 토익 810점 현재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은 중개사, 그리고 투자운용사, 재경관리사 이렇게 있습니다. 경력사항을 좀 살펴보면 땡땡 정보통신 공무 사무일을 4개월째 하고 있고 현재 대기업인데 삼성 SDS라고 해요. 삼성 SDS 및 여러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희망 회사, 신탁사, 신탁 영업하고 싶어 하시고요. 일군 건설사에서 주택 영업하고 싶어 하시고 증권사, IB 부동산 분야, 저축은행, 기업금융부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와 길게 써주셨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으신지. 25살 대학생입니다. 부동산 관련 인턴을 구하려다가 타이밍도 안 잡히고 해서 지인분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이 부동산 인턴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가장 큰 고민인 것은 뒤쪽에 궁금한 게 있다고 해주셨어요. 궁금한 점, 지금 경험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쌓았을 때, 그러니까 현재 회사에서 일을 계속했을 때 나중에 신탁사나 관련 부동산 회사를 들어갈 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고민이라고 해주셨고요. 또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신탁사 신입사원으로서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인턴은 몇 개월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3번째, 토익도 올리고 싶고 오픽도 올리고 싶고 면접 준비 필기도 하고 싶은데 아쉬운 게 있다면 조언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으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에 상담을 해주셨는데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네. 그만큼 뭐 열정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지금 상황을 점검해보고 이 스펙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건쌤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이분이 사연 올렸을 때 부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부러졌죠? 3학년 2학기인데 공인중개사 이제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쪽에서 그냥 이래도 상관없을 정도의 스펙을 그렇죠. 쌓아놓고 어느 벌써부터. 정도 맞춰져 있는 상태다. 욕심이 정말 그득그득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네. 잘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 채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 채워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또 되게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토익이 한 700 초반 정도의 컴한 한국살이 없었거든요. 지금 토익 810점인데?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또 토익 8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노력을 거기다가 하시네요. 네. 뭐 이제 아직까지는 2급이긴 하지만 한국사라든지 컴활 같은 것들도 이제 취득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도 이걸 시청하시면서 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네.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부동산 회사 자체 어쨌든 간에 내가 신탁사를 가고 싶고 여러 부분을 가고 싶은데 그쪽 분야는 티오가 적은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직으로 뭐 지금 인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도 취업을 병행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부동산 회사 하면은 가장 티오를 많이 뽑고 떠오르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공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죠. 작게는 뭐 SH 같이 이렇게 지방 도시개발 공기업이라든지 크게는 뭐 이제 LH 같이 이제 국토개발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채용 규모가 제일 크고 지원했을 때 좀 더 본인이 좀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스펙 중에서 그나마 이제 컴활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분은 지원하실 수 있는 신탁사들의 공고들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뭐 하나 자산 신탁, 뭐 코람코 자산 신탁, 뭐 KB 부동산 신탁,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채용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 열릴 때 있지만 간헐적인 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우리 건쌤 말씀대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로의 지원을 1순위로 놓고 그 밖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근무 기회들을 쌓는 것도 좋고요.
굳이 이쪽 계열로 무언가 본인의 커리어나 경력을 쌓기로 안 한다면 차라리 부동산 대학원까지 아예 진학을 하셔서 학업적인 어떤 욕심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좀 더 의미 있게 뭐 디벨로퍼 기업에 들어가신다든지 다양한 경로로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다행이기도 한 게 너무 이 취업을 공부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실제 근무 경험도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비대면으로 하시는 학업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아선 뭐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비교를 너무 절대치로 놓고만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그 학년에 맞는 취업 준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되 좀 너무 크게 목표를 잡고 힘겨워하진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맞아요. 가져봅니다. 저도 취업을 하고 있는 뭐랄까 형으로서 선배로서 지금 대학원까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좀 용갈님 좀 쉬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용갈님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신탁사나 부동산 회사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까가 가장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건 컨설턴트님? 저는 이분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일하는 거가 급여도 알바치고 괜찮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에 한 300 정도를 번대요. 300 정도요? 네, 지금 아. 학생인데 300 아이고, 정도를 번다고 아닌 것 하는데 300이면은요 이걸로 자격증 취득하는데 학원비 쓰고 그렇죠. 뭐 시험 응시하는 응시료 쓰고도 남아요. 거기다가 뭐 정장 맞추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취준생들한테 고민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지금 노력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른 데 취업할 때 어떻게 멘탈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설계 도면이라든지 캐드라든지 이런 거 다루는 거가 있는데 부동산 신탁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회사들은 고객사를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설계 도면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 제공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거를 영업사원들이 직접 만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사한테 가서 뭔가를 어드바이즈를 듣고 혹은 이런 것들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바로바로 체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를 할 줄 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게 1차적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컨소시엄으로서 다른 타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대화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신탁사라든지 부동산 회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IB라든지 다른 기타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 회사들 모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IB 이제 부동산 PF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공사라든지 건설사라든지 업체들을 끼고서는 함께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PF를 진행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지 대화 혹은 협력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좀 차별화되는 스킬적인 요소를 또 어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은 부동산 관련 스펙, 부동산 관련 지식 그게 기본기여야 되지만 이런 캐드라든지 협력해봤던 사례는 분명히 본인의 차별적인 요소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일을 계속하는 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도 아까 형으로서 뭐 조언을 드린다 그랬는데 알바로 300 버시는 정도면 뭐 제가 형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그래요. 저한테도 어쩌면 형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분의 경우는 일단 본인에게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잡다방이고 스펙 관리를 하는 프로니까 만약에 자격증 취득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로 한다면 감정평가사 정도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거의 마지막 자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뭐 변호사 자격을 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본인께서 하셨던 이런 경험들은 경험대로 신탁사에서의 영업에 있어서 필요한 뭐 일부의 자산 관리라든지 B2B 차원에서의 컨설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하는 업무들도 입장 관계가 좀 복잡한 이해관계들 속에서도 목표에 맞게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끌고 왔던 그런 팔로워로서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경험이 없는 것보단 경험을 하시는 것이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어떤 갈래로 뻗어나가느냐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열려 계시니까 좀 효과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지 조금만 더 진행을 하시면서 다음 학기 정도 이내에 한번 최종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까 인턴 얼마나 하는 게 좋냐고도 물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글쎄요. 인턴은 기간은 뭐 길면 길수록 좋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지인분의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굳이 너무 길 필요는 없이 뭐 6개월에서 8개월 이내 해서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스텝에 스펙 관리와 취업 준비 이어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건 컨설턴트님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공기업에 지원해서 인턴 기회가 왔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갈아탈 필요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3학년 2학기란 말이에요. 어쨌든 졸업은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 뭐 차쌤 말씀대로 내년 3월에는 이제 다음 학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2월 전후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3월에는 학기에 좀 충실해가지고 학점도 잘 만들어 놓고 졸업을 좀 1순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으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차쌤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분은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정리를 먼저 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년 뒤에 돼서 취업을 하려고 하고 공공기관이든 부동산 신탁사든 보험사든 실제 지원할 때 경험을 묻는 문항이나 면접 질문이 나왔을 때 기억이 안 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시는 이런 일들을 주 단위로 한번 짧게 정리하시면서 본인이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대인관계적으로 강점을 발휘했던 그 좋은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성공적인 취업의 도구들, 소스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쌤도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스펙을 보면 좀 우울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산 친구들이 또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막 주눅들 필요 없이 다 같이 이제 부동산 회사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이분한테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본인이 이미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스펙을 좀 더 쌓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확신을 가지고 그거에만 충실하게 임한다면 좀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했던 경험들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두 분 다 낙관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2번이나 이렇게 글을 올리실 정도로 열정이 그렇죠. 넘치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잘 충분히 되실 거예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디 도로로로님이 더 빅스쿨 도로로로.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없어 보이고 깜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H대학교 분캠 나왔습니다. 자, 응용수학을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4입니다. 토익은 740점이고요. 회계 자격증이 5개나 있습니다. 재경, 전산세무, 회계, FAT, TAT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1급입니다. 자, 경력사항은 공공기관 계약직 사무보조 3개월, 대학교 교직원 계약직 5개월 현재 재직하고 있고요. 또 수상 경력은 회계 컴퓨터 국비지원학원에서 최우수상을 2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어학이나 경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금융사 기업 금융 회계를 활용해서 입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자,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써주셨어요. 나이가 28살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대기업, 공기업, 연구소에 들어갔거나 해서 취업이 잘 되는데 저만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지원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많은 거 아닐까, 경험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메이저 은행은 농협은행만 지원하고 다른 곳은 지원도 안 해봤습니다. 저축은행 4곳 각각 1번, 새마을금고 2번 이렇게 지원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만 최종 불합격하고 다른 곳은 서류 불합격이나 인적성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고 직무가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도로로로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계 자격증도 이렇게 많고 뭐 컴활도 있고 네. 한국사까지 갖고 있는데 뭔가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코너 속의 코너 명탐정 찬한 한번 나서 주셔야죠. 왜 차쿠티님 네, 이 친구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한번 우리 만나볼까요? 네. BGM 나오세요. 떠나보자, 찾아보자, 봅시다. 일단 이분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의 지금 상황처럼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타입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자격증도 FAT, TAT, 그 회계랑 세무를 같이 준비한 자격도 그렇고 계약직 사무보조일도 하고 교직원까지 하고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합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은 채 마치 우리가 만화 캐릭터처럼 드래곤볼을 다 모은 다음에 소원을 빌자식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제가 이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전공 강점을 살려서 연계할 수 있는 부전공이나 복전을 통해 기업체 취업을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혹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교직원 관련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접을 좀 더 대비하고 지원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어떻게 제 얘기가 잘 분석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현재 재직 중이라고도 하시네요. 나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더 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명탐정 찬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리를 했을 거라고 도로로르님 지금 본인 암지연이 간파당해서 당황하고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컨설턴트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정확하시죠. 이제 찬하는 항상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맞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쌓인 스펙으로 어딜 지원했을까라는 걸 제가 좀 더 추리를 보탠다고 한다면 이분은 공기업 준비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한국사 1급이라든지 공공기관 계약직이라든지 회계사 자격증이라든지 회계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모두 다 공기업에서의 가점 요소로 쌓이는 스펙이에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 지금 공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뭐 이거 된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갑자기 금융사를 가겠대요. 물론 이제 금융사에서 회계 자격증들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스펙 가지고 정말 얘가 은행을 오기 위해서 정말 이 친구가 증권사를 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고 퀘스천 마크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펙이 조금 부족하고 채워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회계는 분명히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금융을 위해 준비를 했던 친구가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면들을 스펙으로서 쌓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도로로님이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8살이면 28살. 네, 나이가 많은 건가요? 저는 28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사실 이게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는 제가 학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요즘에 취업하시는 분들 나이대를 보면요 대부분 다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취업이 어려워서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좀 비선호하는 것도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회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뽑아놓고서는 갑자기 나간다 그러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이에서 승화이 되거나 아니면 스펙적으로 승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는 이 28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게 되면 이제 나이를 아예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취업을 처음 준비하기 시작한 게 28이었어요. 네. 28에 취업을 준비를 시작해서 열심히 자기소개서 넣고 했었는데 나이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를 면접관들에게 또 자기소개서에 잘 녹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뭐 주제넘게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나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좀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농협은행만 지원을 했다고 해요. 좀 여러 군데를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하나밖에 안 네. 써봤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이분은 고민을 또 많이 한 그 결과가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내 자격증 봤을 때 어디가 낫지? 그럼 그나마 은행이 낫겠네. 근데 내가 여기 1번 문항 최근 금융업의 트렌드를 쓰고 이에 맞게 어떻게 역할할 건지 쓰세요. 나 이거 모르겠다. 여기 스킵.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너무 방어적인 자세로만 접근을 하셨던 것도 적은 어떤 은행으로의 지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준비가 미흡했다거나 다른 여러 여건들상 지원할 수 있는 개수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금융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시중은행들도 그렇고 제2금융권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나이보다는 해당 산업 그리고 해당 금융
업체 혹은 기관에서 어떠한 성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주요 고객 타겟들이 어떻고 주요 금융 상품들이 어떻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조금 더 이어가셨다면 지원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면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하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기업 금융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되실 법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분석들이 좀 미흡한 채 창구에서 어떤 고객들을 응대하는 부분들만 너무 좀 갇혀서 생각하시다 보니 에이 여긴 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아유 내가 무슨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소거하시면서 선택지를 스스로가 좀 좁히셨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저라면 오히려 공공기관의 뭐 인턴 근무 경험을 채용 전제로 좀 더 확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의 창구 영업 뭐 아직도 이제 객장에서의 역할들이 남아 있으시겠죠. 그런 곳에서 상품을 뭐 권유 판매한다거나 공모주 청약날 좀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셨던 뭐 그런 일들도 충분히 수행하시기 좋았을 이력인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찬안 끝났는데 찬안 또 한 번 하시면서 추측을 또 잘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이분께서는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 선생님.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그 기업금융이라는 직무 자체는 그렇게 크게 틀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서 가는 거는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걸 위해서는 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분이 그냥 지금 현재 노력했던 요소들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저라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금융공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사무행정 분야, 특히 회계 쪽을 다루는 거를 1차적으로 노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다른 친구들 다 대기업, 공기업 가는데 이거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예요. 다만 내가 진짜 기업금융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신용분석사 자격증이라고 실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자격증들 같은 거 그냥 단순히 회계만 잘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할 줄 안다까지 보여지는 면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 모든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공기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쪽의 색깔을 좀 담을 수 있게끔 기업은행이라든지 중진공이라든지 이런 금융 공기업들의 체험형 인턴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려 사항을 좀 해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쌤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 전까지 시중은행 취업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 이렇게 두 트랙으로 같이, 지원을 해보시고 예.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시다가 그럼에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반 기업체로의 취업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기에는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충분히 있고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영어 말하기 점수도 또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담은 있겠으니 예. 되도록이면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최종 결정과 함께 합격의 영광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어 얘기해 주셨으니까 궁금한 건데 토익이 740점이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기업 지금 원하는 정도의 기업에 740점 좀 더 노력을 해서 올려야 될까요? 네, 올려야 됩니다. 시간을 좀 더 쓰는 편이 낫겠죠. 시간을 좀 더 쓰시면은 분명히 또 파트 5에 문법 공부하고 동명사가 어쩌니 이러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시다가 설날이 올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문법 공부를 벌써부터 하면 안 되고요. LC라든지 독해 공부 위주로 빠르게 해주시고 전하면은 영어 말하기를 이번 달 안에 완료하셔서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어떤 대비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토익이 2점수인데 유지가 된다는 건 다른 자격을 딸 만큼의 노력이면 학습에 대한 학습력이 뛰어나신 분임에도 영어가 그냥 안 맞는 거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설프게 문법을 붙잡기보다는 빨리 영어 말하기의 템플릿을 암기하셔서 토익 스피킹 점수를 빨리 확보하시거나 오픽 시험 3일마다 뭐 시험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픽 시험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취준할 때 오픽에 몇십만 원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도로로로님께 아주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마지막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전략 같은 거 한번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우리 이건 컨설턴트님 말해주시죠. 그 누구도 최종 면접을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종 면접을 가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살아온 흔적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농협은행만 지원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협은행에 취업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른 시중은행은 취업이 안 될까요? 저는 오히려 농협은행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은행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너무 한없이 낮추지 마시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병행하시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쌤, 네. 좀
따뜻한 말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준비한 게 있는데 따뜻하게 하라고 하니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이 영상이 지금 진행되는 날짜가 금요일입니다. 지금 이 사연 주신 우리 도로로로님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막 주말이 기다려지시고 막 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언가에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것은 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면접이 있는 분한테는 오늘의 금요일이 굉장히 좀 떨리고 불안할 수도 있는 날이겠죠. 네. 따라서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자신감이 하락된 원인, 서류를 아쉽게 쓰셨고 면접 답변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뜻하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결국 하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본인이 좀 더 냉정하게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하나씩 단기 목표를 잡고 완성하시는 그 맛으로 남은 취업 준비를 이어가신다면 우리 건쌤의 조언 그리고 저의 조언과 함께 최종 합격까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